안녕하세요. 저희는 평택의 정신재활시설 나무의 가족들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때 증상 관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두근대고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발표해 주실 저희 회원분들에게 가슴속으로 뜨거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이 프로그램 문을 안 하게 됐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 6월까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주관하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주로 집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저녁 식사를 한 뒤 갑자기 뇌전증이 재발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그 뒤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지내는 동안 하루 3번 먹어야 하는 뇌전증 약물을 힘들어서 복용하지 않았고 밤늦게 야식을 먹거나 핸드폰을 하면 늦잠을 자는 등 제가 봐도 게으른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가족들은 저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가족들과 저는 회의 끝에 공동생활 가정에 입주해서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7월부터 안성에 있는 공동생활 가정 온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떨리는 게 저한테도 느껴지는데요. 천천히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에바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남원시설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올해 2월부터 코로나가 심해져서 남원 프로그램은 중단이 됐어요. 비록 프로그램은 중단이 됐지만 남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에바다에서 모치와 놀이치료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남원에서 보냈어요. 에바다 센터와 남원시설을 오가며 파트너 선생님들과 산책하고 음악도 듣고 수다도 떨었죠. 코로나로 인해 너무 기간이 중단되면서 저는 주로 집에만 있었어요. 너무 회원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더니 너무 쓸쓸하고 지루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더니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게을러지게 되면서 잠자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모든 게 귀찮아지고 하루 종일 먹고 자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살이 찌게 되었고 뭔가 일상에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특히 감정의 변화가 생겨서 화가 많아졌어요. 실증도 나고 겉으로만 웃기도 했고 어디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게 아쉬웠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한테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제 모습을 보여줘서 살이나 빼, 넌 하루 종일 뭐하니? 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어요. 제가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었고 제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가족들에게 속상했어요. 코로나로 너무 기간이 중단되면서 제가 갈 곳, 쉼터가 사라진 느낌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나무는 저를 이해해주고 모든 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니까요. 저런 집에서 힘들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집에서 나타났을 때 증상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어, 저의 고생 네임은 포먼 유연증 현실은 데드볼 타임의 조현 정동 장애입니다. 관심이 생기면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리고 현실을 무시한 채 무작정 달려드는 패턴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을 전공하고 싶은 사람이 들면 돈이 없어도 휴대폰 결제를 통해서 책을 삽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저돌적이고 목표의식을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문제는 꿈을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 것과 포기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입법 공무원을 꿈꾸다가 심리학자를 꿈꾸기도 하고 의학이 궁금해서 의학 용어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런 저를 보고 사람들은 현실감이 없다며 조언을 해주지만 저에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문 열리는 소리나 서랍에서 무언가 들리는 한창을 경험했었고 밤에도 쉽게 잠을 못 자는 불면과 저를 혼내는 아버지로부터 화를 느끼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약은 꾸준히 먹고 있지만 변화는 없었고 공동생활 가정에 입주하고 나서부터 환경이 바뀌어서인지 한창은 전혀 들리지 않았고 분노도 많이 줄었고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무작정
하려는 충동과 불면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만 있으니까 조금 답답했어요. 그래도 2달에 한 번씩 병원에 잘 다니고 하루 3번 약도 꼬박꼬박 잘 먹으며 지냈어요. 저는 아는 친한 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맛있는 요리도 해먹고 청소와 설거지도 함께하며 사이좋게 지냈어요. 혼자 있을 때는 TV도 보고 공원 가서 운동도 하고 때로는 강아지 호두랑 놀기도 하죠. 이렇게 시간을 즐겁게 보내니 시간도 빨리 가고 답답한 마음도 괜찮아졌어요. 집에 있는 동안 증상 관리가 잘 되지 않았어요. 환청과 비웃음 소리가 심하게 들리면서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았고 달력에 약을 먹을 때마다 체크를 해놨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다니고 있고 병원에 가서 주로 환청이 들리거나 그날의 컨디션을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약을 조정하고 사례관리자 선생님하고 상담도 진행했어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긴 하지만 꾸준하게 증상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회원님들 화나신 거 아니죠? 긴장을 좀 푸시고. 네네. 코로나 때 증상 완화를 위해서 나무에서 했던 활동들을 떠올렸다고 들었어요. 회원님들께 그죠? 어떤 활동들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이야기 치료가 제일로 기억이 남습니다.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게 기억이 제일로 남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더 돌아보기도 하고 다른 친구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았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더 진솔하게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무가 빨리 정상 운영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반찬 서비스가 기억이 났는데요. 반찬을 구할 수가 없어서 나무에서 반찬 서비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반찬을 받으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감사했어요.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어 주셔서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나무는 어려울 때 항상 도움이 돼요. 당사자 연구가 생각나는데요. 서로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알아갔던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좋았거든요. 같이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좋았어요. 서로 친해지기도 했고요. 이번 연도에도 기대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이런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고생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고생에 대처하는 방법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예전에 고생에 대체했던 방법은 유튜브를 마음에 치유하는 음악을 검색해서 듣는 방법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풀리고 분노를 가라앉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일시적일 뿐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결국 무단으로 집을 나오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보자고 했고 무단 가출이 공동생활 가정에 입주하는 결정한 계기가 되었고 제가 생각하기엔 무단 가출을 권유해드릴 순 없고 고생이 계속되고 대처가 어려울 때는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에서 당사자 연구나 감정 면담을 했고 제가 1에서 끝까지 마치거나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성취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한번 참아보기, 커피와 담배가 숙면에 방해되므로 자기 전에 되도록 담배 피우지 말기, 줄담배 줄이기 등의 목표를 세워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7월에 시작한 법률 사무원 취업 과정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강의를 들어서 수료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매우 심각해져서 남은 시설에 못 나온 기간이 있었어요. 집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우울한 감정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적절한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리고 즐거운 생각과 활동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했지요.
두 가지 방법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더니 어느새 우울감은 사라졌고 다시 좋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원래의 저의 모습처럼 잘 웃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된 거죠. 8월 3일부터 나무가 다시 정상 운영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분이 상쾌해요. 제 고생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고생이 찾아오면 화가 나지만 화를 좀 다스리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려고 많이 노력해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나무 기관에 있을 때는 사례관리자 선생님과 상담을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이어리에 오늘의 일기처럼 나의 기분을 적거나 하루 일과를 적었어요. 그리고 약을 먹는다던가 잠을 잔다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대처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무 기관에 오기 어려워서 힘들 때 주로 사례관리자 선생님과 전화를 해서 저의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또 세상의 문이라는 나무 회원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사용해서 사례관리자 선생님과 회원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시간을 정해서 일정을 공유한다거나 컨디션을 이야기한다는 등 다양하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또 핸드폰에도 의지했어요. 보통 유튜브를 보거나 노래를 듣고 CCM 찬양 노래방을 켜서 따라 부르기도 했어요. 이렇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의 고생에 신경을 쓰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회원님들 웃는 모습이 이쁘신데 웃는 모습 보여주셔야죠. 그죠? 네, 고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코로나 기간에 주변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이 조언이라면서 저의 꿈은 현실성이 없거나 터무니가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조롱처럼 들리거나 스트레스가 되었을 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나무를 다녔을 당시 담당이었던 그 현 시설장님과의 면담이었습니다. 제 꿈을 이야기하자면 꿈을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정보를 알려주거나 가정을 알려주었고 그 면담을 통해서도 제가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고 그러나 여전히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미래를 응원해주는 주변 사람 도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 에바다 센터 나무 파트너 동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대화 과정에서 기분이 많이 풀리곤 했어요. 코로나로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던 기간에 나무에서 반찬 서비스도 해주었어요. 매일 요리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반찬을 주시니까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집안일을 조금 덜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나무의 정상 운영을 위해 그동안 파트너 선생님들이 준비를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준비를 열심히 해주신 선생님 덕분에 프로그램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감정 기복이 심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제 곁에 와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저의 곁에 있어주면서 따뜻하게 인사해 주었고 기분이 상한 적이 있을 때도 제 편이 되어서 지금 그거 환청이야 혼내줘야겠네 라며 위로해 주었어요. 눈이 올라가는 증상이 있을 때에는 손잡아 주면서 괜찮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건네주었어요. 주변 사람들 덕분에 제가 힘들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받고 있어서 좋아요. 그러시군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지만 지금 겪고 있는 동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실내에서만 생활하게 되는데 이거 마스크를 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가벼운 산책이라도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꿈을 위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해놓은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실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담배나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때엔 한 번만 참고 넘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실패율이 더 높지만요. 여러분 나와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줘서 고마워요. 코로나로 외부 시설을 이용해 제한이 많았는데
남은 시설에 와서 손 소독제로 소독도 잘하고 마스크도 잘 끼고 생활했어요. 동료들과 반갑게 인사도 하고 탁구도 쳐서 기분이 좋았어요.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코로나 걸리지 않게 마스크를 잘 끼고 손도 잘 닦으면서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은 시설에 나오면서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양한 활동으로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에서 우리 자주 만나요.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모두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늘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함께 힘을 내면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이겨낼 수 있으니까 용기 잃지 마세요. 파이팅! 아직 안 끝냈는데. 아, 네. 증상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거 준비하고 하면서 드신 느낌이나 소감 한마디씩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이 답답했을 텐데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고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추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신 기관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해요. 이런 이벤트가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무에서 준비한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 잘 이겨내 보아요. 준비하면서 너무 친해져서 좋아졌어요. 이번에 기회로 뜻깊은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좋아요. 그리고 준비하면서 사람들한테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이 자리 마감할까요? 네. 자, 시작. 코로나 극복 나무 파이팅! 지금까지 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앞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